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후각적 자극 외에 다른 자극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각 자극에서의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뇌파를 통해 확인한 두 개의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논문 모두 큐트 논문이지만 해당 저널이 에센셜 오일 관련 연구에서 많이 보이는 저널이기도 하고 후각 자극 외에 다른 자극을 함께 제시한 점이 흥미로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몰레큘즈의 2022년 6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2입니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시각 자극에 대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뇌파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에센셜 오일과 이를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된 에센셜 오일은 항산화, 항균, 그리고 항암 특성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로마 테라피는 이러한 에센셜 오일 냄새의 심리적 효과와 흡입된 휘발성 화합물의 생리적 효과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와 페퍼민트는 진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우울증 치료, 불면증 감소, 통증 완화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페퍼민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퍼민트는 식품 및 비식품 응용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허브의 일종으로 멘톨과 멘톤이 주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퍼민트 식물과 에센셜 오일은 전통적으로 곤충을 퇴치하고 메스꺼움, 두통 및 다양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피로감이 극에 감소하고 환자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은 뇌파의 특징과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은 뇌의 활동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뇌파와 ERP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뇌파 연구에서는 여러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때의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테스트 환경에서 에센셜 오일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중추신경계도 시각 자극의 영향을 받으므로 에센셜 오일은 시각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 칸막이의 색상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결과에 따르면 파란색 칸막이는 피로를 줄이고 자율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뇌파는 뇌의 생리적 활동 변화를 연구하는 신경생리학적 평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뇌파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시각자극 하에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인간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색상과 후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에는 후각, 시력 또는 약물 남용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20, 30대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후각 자극으로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번 저널 미팅에서 에센셜 오일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GCMS라 불리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였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도 해당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후각 자극뿐만 아니라 시각 자극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 따뜻한 느낌의 붉은색을 사용하였고 뉴트럴에는 흰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각각의 색은 흰 배경의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실험 전에 피험자들은 실험에 사용된 향을 제외한 다른 향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향 샴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향 자극은 향이 나는 나무에 약 0.10g의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여 제시하였고 실험 전 피험자의 코 아래 7에서 9cm에 두어 향이 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빨간색, 파란색의 시각 자극을 통해 피험자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느끼게 하였고 피험자들은 흰 배경만 나타나는 블랭크 레코딩 조건, 에센셜 오일 없이 시각 자극만 제시되는 비주얼 스티뮬리 조건, 그리고 에센셜 오일과 시각 자극이 동시에 나타나는 비주얼 앤 올팩터리 스티뮬리 조건에서 집중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그림을 보게 되면 10초의 베이스라인 후
시각 자극의 색깔이 바뀌고 그 3분 후에 에센셜 오일이 포함된 조건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파는 32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필터링을 거쳐 FFT를 통해 델타, 세타, 알파, 베타에 대해 앰플리튜드와 파워를 추출하였습니다. 필터링을 제외한 전처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휘발성 화학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GCMS 결과에 따르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14종의 테르펜, 11종의 알코올을 포함하여 알데히드, 케톤, 산, 에스테르, 페놀 및 기타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코올과 테르펜의 총 함량은 49.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과 테르펜 성분의 3분의 2는 설치류 관련 연구에서 항불안 효과가, 노인 환자의 고혈압에도 보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당 성분으로 인해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항불안 및 상쾌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흡입 전후의 뇌파 앰플리튜드 결과입니다. A와 B는 화이트 시각 자극, C와 D는 레드 시각 자극, E와 F는 블루 시각 자극이 제시될 때이고 각 시각 자극 조건에서 좌측처럼 이 색깔로만 이름이 표기된 경우에는 에센셜 오일 자극이 없었던 경우이고 이 오른쪽처럼 이 색깔과 민트가 함께 표기된 경우에는 시각 자극과 함께 에센셜 오일 자극이 제시된 경우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였을 때 델타 세타는 주로 전두엽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였고 베타는 전두엽과 후두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알파파는 뇌 전체에 걸쳐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이트 조건의 세타 대역에서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외 모든 그룹에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경우 앰플리튜드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각 채널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제가 별도로 색깔을 표시하였는데요. 주황색은 프론터 폴러, 노란색은 프론털, 초록색은 페리어털, 파란색은 오시피털 영역의 채널을 나타냅니다. 편의를 위해 각각을 FP, F, PO 영역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지 않는 조건 대비 흡입 조건에서의 앰플리튜드 변화량으로 흡입 조건에서의 앰플리튜드가 증가할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 100% 이상의 값을 나타냅니다. 먼저 화이트 자극 조건에서의 결과를 보게 되면 델타파는 흡입 시 전반적으로 앰플리튜드가 감소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타파는 FP 채널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고 O 채널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알파와 베타 또한 뇌 전체 영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알파는 특히 FP와 F 영역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빨간색 시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화이트 자극 대비 더 큰 증가량을 보였는데요. FP 채널에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활동이 최대 51%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시피털 영역에서도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서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파란색의 경우 흰색 자극보다는 큰 증가량을 보였으나 빨간색 자극에 비해서는 다소 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세타파의 경우 FP와 오시피털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고 알파는 F 영역을 제외하고 큰 변화를 보였으며 베타파는 FP 영역에 집중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FP 영역은 정신적 기능을, F 영역은 사고 기능, P는 감각 기능, 그리고 O는 시각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듯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였을 때 시각 자극에 따라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그 효과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 및 자극 조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결과를 통해 동일 채널 영역에 있는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채널 영역에 대한 에너지 파워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채널 영역별로 시각 자극 조건에 따른 에센셜 오일 흡입 전후의 파워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선 앰플리튜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파워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피험자들에게 흰색 그림을 제시했을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효과에 따라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신적 기능을 담당하는 FP 영역은 4개 주파수 대역의 활동이 증가하여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지 않은 그룹보다 주의가 더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F 및 P 채널의 알파파 증가를 통해 피험자의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상태는 깨어있고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정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O 영역의 세타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흰색 배경에서의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의 흡입은 정신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피험자를 붉은색 상태에 두었을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향을 추가한 후 F 그리고 FP 영역에서 델타파와 세타파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페퍼민트 오일의 강한 이완 효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P와 O 영역에서 알파파와 베타파가 상당히 증가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타파 수치가 너무 높으면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빨간색 환경에 의해 발생한 불안과 불안정한 감정이 극대화된 것으로 보이며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이 따뜻한 느낌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은 따뜻한 색상과 반대로 시원한 색감이 평온함과 차분함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인한 시각적 자극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추가하면 O 영역의 델타파 활동이 증가하여 피험자에게 신체적 이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타파와 알파파 값은 FP와 O 영역에서도 증가했는데요. 피험자는 시각적 구별력이 향상되었고 깊은 정신적 이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P 영역에 증가된 베타파 활동은 의사소통과 계획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원한 느낌의 환경에서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졸음 상태와 신체의 이완 효과를 유도하는 효과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색상을 자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흡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알파파와 베타파의 에너지 변화량을 기준으로 6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왜 알파파와 베타파만을 선택하였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선 표에서 알파와 베타파에서 가장 많은 변화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번부터 6번까지로 나타나 있지만 각 데이터셋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 색상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은 흡입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의미하며 각 그래프의 영문자는 서로 다른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 알파파의 경우 모든 색상 조건에서 페퍼민트 오일을 흡입하지 않은 경우와 흡입한 경우의 이 영문자가 다르므로 페퍼민트 오일을 흡입한 경우 알파 파워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베타파에서도 페퍼민트 오일을 흡입한 경우 이 파워가 모두 증가하였지만 이 레드 그룹에서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파 증가는 이완 효과, 주의력 증가와 관련이 있고 베타파 파워의 증가는 집중력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 해소 및 항불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레드 조건에 있어서는 피험자의 경계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전과 동일한 논문인 몰레큘즈의 2024년 4월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시각 자극에 대한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확인했다면 이번 논문은 다양한 청각 자극에 대한 프레인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뇌파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인트로 첫 번째 문단은 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심리적, 정서적 요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음향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소리와 냄새는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정서적, 정신적 치료에 종종 소리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트래픽 노이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향, 특히 에센셜 오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에센셜 오일의 흡입이 신체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다시 소리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자연적 소리와 인공적 소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즐거운 소리와 불쾌한 소리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소리가 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앞쪽 논문에서 설명하기도 했고 뇌파의 경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뇌파가 소리와 냄새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한 디피나타 에센셜 오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논문이 많지 않고 특히 향을 흡입한 후 소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센셜 오일 흡입 시 다양한 청각 자극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트래픽 노이즈를 청각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문과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라 전체적인 흐름도 유사합니다. 실험에는 20에서 25세 사이에 30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는 정신질환, 호흡기 질환, 향 알레르기 병력이 없으며 정신성 약물 사용 병력 또한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후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사용하였는데요. 후각 자극으로는 달베르기아 핀나타 프레인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식물은 중국의 전통 약초로 매운맛과 따뜻한 성분으로 인해 향신료로 널리 사용된다고 하며 한글명은 따로 없었고 해당 식물 또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각 자극은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트래픽 노이즈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고 청각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에서 55dB의 편안한 청각 수준으로 헤드폰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은 실험 전 무향 샴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에센셜 오일 0.10g을 디퓨저에 넣고 피험자의 코앞 약 3cm에 두어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하는 동안 피험자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흰색 화면에 검은색 십자가를 응시하였습니다. 실험은 에센셜 오일이 제공되지 않는 블랭크 레코딩과 에센셜 오일이 제공되는 올팩터리 스티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노사운드 조건부터 화이트, 핑크, 트래픽 노이즈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뇌파 분석은 이전 논문과 동일하게 32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필터링을 거쳐 FFT를 통해 델타, 세타, 알파, 베타에 대해 앰플리튜드와 파워를 추출하였습니다. 디피나타에서 얻은 에센셜 오일은 옅은 갈색을 띠었고 발사믹, 허브, 그리고 약초향이 났다고 합니다. GCMS 결과에 따르면 에센셜 오일의 휘발성 성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에테르, 페놀, 테르펜, 케톤, 알코올, 알데히드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엘레미신은 강력한 쾌변 효과가 있으며 항진균, 항폐렴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메틸 유게놀은 항고혈압, 항산화,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또한 마취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나타 오일을 흡입하면 항산화, 항균, 항우울 등의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에센셜 오일 흡입 전후의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파와 세타파는 주로 FP와 F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베타파는 주로 FP와 O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알파파는 주로 P와 O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때에 이 사일런스 조건에 이 델타파와 세타파는 약간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알파파는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화이트 노이즈와 이 핑크 노이즈 조건의 델타파는 상당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래픽 노이즈 조건에서 베타파는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 알파파와 델타파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선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개별 채널로 나타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도 별도로 색깔을 표시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래프의 붉은색과 초록색은 각각 에센셜 오일 자극 전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림이 작긴 하지만 한꺼번에 설명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 한 번에 나타내었고 색깔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조건, 주파수 대형마다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자면 알파파와 세타파의 리듬은 편안한 정지 상태를 반영하므로 특정 노이즈에서의 변화는 피험자가 해당 청각 자극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세타파는 주로 깊은 명상 중에 발견되며 어려운 작업 중에 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에센셜 오일 흡입으로 인한 세타파의 증가는 뇌의 졸음이나 명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일런트와 핑크 노이즈 그리고 트래픽 노이즈의 알파파에서는 P 영역에서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이는 해당 자극 조건에서 에센셜 오일을 흡입한 피험자의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상태가 이완되고 차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채널의 결과를 기반으로 FP, FP, 그리고 O 영역을 묶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Y축은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지 않는 조건 대비 흡입 조건에서의 파워 변화량으로 흡입 조건에서의 파워가 증가할 경우 100% 이상의 값을 나타냅니다. 사일런트, 핑크, 트래픽 조건의 알파, 세타의 결과는 바로 전 해석과 비교했을 때 에센셜 오일을 흡입할 경우 증가한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 핑크 노이즈에서는 오히려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앞선 결과와는 조금 상반된 결과를 보였지만 이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베타파는 일반적으로 주의, 경계, 각성 수준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베타파 에너지가 높을수록 자극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파는 사일런트, 핑크 노이즈의 베타파 에너지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이 화이트와 이 트래픽 노이즈에서는 약간 감소하는데요. 이는 사일런트와 핑크 노이즈에서 에센셜 오일로 자극을 받으면 피험자의 인지 상태가 깨어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델타파는 깊은 이완과 수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델타파는 화이트 노이즈에서 에센셜 오일로 자극을 받으며 증가하며 이는 에센셜 오일이 신체의 졸음과 이완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후각 자극을 흡입할 때 시각 혹은 청각 자극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그 변화를 뇌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논문 모두 한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라 전체적으로 분석 방법이나 논문의 흐름이 매우 유사하였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동일했습니다. 먼저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피험자의 자극 제시 순서가 일관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후각 자극을 맞지 않는 조건을 먼저 수행한 후 후각 자극이 제시된 조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조건이 독립적이지 않아 후각 자극의 효과를 확실하게 검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향을 맡는 단순한 패러다임이긴 하지만 필터링 후 FFT를 바로 수행하여 실험 시 유입된 잡음 제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결과 분석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분석 자체는 스펙트로그램, 개별 채널, 그리고 영역별 채널로 나누어 다양하게 분석하여 여러 영역, 특히 어떤 채널에서 큰 차이가 났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결과 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별 채널과 영역별 채널의 결과가 상이하여 해석을 할 때에도 어떤 주파수 대역은 개별 채널 결과에서 설명하고 어떤 주파수 대형은 영역별 결과에서 설명을 하여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개별 채널과 영역별 채널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 경우는 해당 해석이 정말로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차라리 좀 더 중요한 결과를 하나로 두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 이 개별 채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 자체가 후각 자극과 함께 시각 혹은 청각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변수가 후각 자극과 시각 그리고 청각 자극의 두 가지이다 보니 읽으면서 해당 결과가 시각 및 청각 자극에 의한 것인지 후각 자극에 의한 것인지 약간 모호한 것 같았습니다.
해석 자체가 후각 자극 제시 전후를 중점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각 그리고 청각 자극의 차이도 존재했을 텐데 그에 대한 비교는 거의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논문의 인트로를 들으실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단의 주제가 일관되지 않고 이 청각 자극에 대해 설명했다가 후각 자극을 설명하고 다시 청각 자극 관련 설명을 진행하여 약간 혼잡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아쉬웠거나 좋았던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아쉬웠던 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논문을 준비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